나희 정균재. 장모님 상태는 어떠셔? 차도가 있진 않아? 내가 죄를 많이 짓고 살았나 봐. 나 때문에 엄마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여보, 진짜 어떡하지? 이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을 딸이라고 하고.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날 못 알아보는 엄마를 보고 있으면 나까지 무너질 것 같아서 미치겠어. 아휴,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시던 장모님이 한순간에 이렇게 되시냐. 누구보다 정정하시던 분이었는데. 장인어른 돌아가셨을 때도 굳건하게 눈물도 안 흘리시고 버티셨던 분인데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 아빠 돌아가시고 같이 하던 한식당을 혼자서 운영한다는 게 쉽지 않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조금 더 도와드릴 거 그랬어. 그 연세에 무리하게 일하니까 몸이 당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지. 그날 시장에서 갑자기 쓰러지고 난 뒤로 이렇게 치매라는 무서운 병이 엄마한테 갈 줄 알았더라면 엄마가 같이 장 좀 보러 가달라고 너무 추워서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고 했을 때 다 제쳐두고 갔어야 됐는데 추운 게 싫은 것도 있지만 귀찮다는 이유로 거절하지 말았어야 됐어. 내가 도와준다고 해도 늘 그럴 시간에 쉬라고 하면서 말리던 사람인데 그날 딱 한 번 같이 가주는 게 뭐가 어려운 일이라고. 다 나 때문이야. 당신 잘못 아니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 당신이 그러는 거 알면 장모님이 더 속상하실 거야. 사위라곤 나 하나인데 내가 너무 무심했어. 우리 엄마 정말 괜찮겠지? 날 못 알아봐도 좋으니까 내 옆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 장모님 강한 분이시잖아. 치료에 전념하고 우리가 더 보살펴드리면 분명히 좋아지실 거야. 당신 옆에 오래오래 계실 거니까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말자. 그렇겠지? 그나저나 엄마 가게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가 너무 복잡하네. 지금 계시는 직원분들이 오랫동안 같이 일하셨던 분들이라 우리 사정 알아서 더 일해주셨던 거지. 다들 연세도 있으시니까 몸이 아파서 그만두셔야 할 것 같다고 하셨었는데 언제까지고 우리 상황 더 이해해달라면서 가게를 맡길 수는 없는 거니까. 그치.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 어떻게 키워오셨는지 알잖아. 가게도 확장 공사를 여러 번 하다못해 건물까지 세웠는데 장모님 장인어른의 애정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셨겠어. 방송에도 여러 번 출연하고 맛집이라고 입소문이 퍼져서 단골 손님은 물론 예약 손님들도 넘쳐나는데 함부로 다른 사람한테 맡기기 불안하지 않겠어? 원래 주인이 바뀌면 손님들이 제일 먼저 알아차리는 게 음식 맛보고 알아차리는 거잖아. 나도 알지. 몰라서 이런 게 아니잖아. 나도 이번에 쇼핑몰 하나 더 내서 정신없이 바쁘고 당신도 회사 다녀야 되는데 누가 맡을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고민을 하지. 아가씨랑 어머님이 무슨 일이시지? 당신 무슨 연락받은 거 있었어? 아니, 나한테도 아무 말 없었는데. 어머님, 아가씨,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얘는 우리가 꼭 연락하고 와야 되니? 지나가다 들렀다. 얼굴 본 지도 오래되기도 해서. 언니, 그렇게 얘기하면 서운해요. 오빠랑 언니 보고 싶어서 올 수도 있죠, 뭐. 서운하게 들렸다면 미안해요, 아가씨.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그래. 그나저나, 사도는 괜찮으시니? 한번 쓰러지시고 난 후로 뭐라 그랬더라? 정나, 뭐였지? 어휴, 엄마도 치매야? 엄마도 병원 가서 검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새언니네 어머니 치매 걸리셨다고 했잖아. 야, 넌 새언니 앞에서 장난이라도 말 그렇게 할래? 아, 왜? 치매를 치매라고 하지 뭐라 그래 그럼? 우리 엄마도 계속 깜빡하니까 혹시나 싶어서 말한 건데 내가 언제 장난을 쳤다 그래. 아유, 기억 못할 수도 있지. 너희 이 기집애 나중에 뭐 까먹고 물어보기만 해봐라. 똑같이 치매 걸렸냐고 무시해버릴 거니까. 어머님, 아가씨, 제 앞에서 치매란 단어는 조심해주세요. 저희 엄마가 치매 환자이신데 그렇게 가볍게 뱉으시는 게 좀 그렇네요. 어머머, 알았다 얘.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우리가 눈치 보여서 니네 집에 어떻게 오겠니? 그렇게 비꼬아서 들으면 좋은 말도 안 좋게 들리겠다. 언니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엄마가 언니 힘들 텐데 먹고 힘내라고 과일 잔뜩 싸서 무겁게 들고 왔는데 그렇게 정색을 하면 어떡해요? 괜히 나까지 눈치 보이게. 아, 제가 오해했나 보네요. 요즘에 정말 치매에 치읓자만 생각해도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제가 괜히 과민 반응을 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렇지 않아도 장모님 아프셔서 힘들고 복잡한데 왜 갑자기 와서 사람 속 터지게 만들어?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 하려고 온 거야? 아니, 오빠. 날 뭘로 보고? 우리가 할 일 없는 사람들이야? 언니 힘내라고 과일도 전해줄 겸 할 말도 있으니까 온 거지. 안 그래도 언니랑 오빠 바쁜 거 아는데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할 수도 없잖아. 그럼 본론만 얘기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아유, 애를 잡아라, 잡아. 재촉하지 않아도 이제 얘기하려 그랬어. 그, 사돈이 하시던 한식당 직원들도 이제 그만둔다던데. 그럼 누가 맡을지 정했니? 아니요, 어머님. 그렇지 않아도 계속 누구한테 맡겨야 하나 고민 중이었어요. 정균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원래 하던 일이 있는데 맡아서 운영을 하기엔 무리가 있으니까요. 그렇구나. 아직 안 정해졌다니 다행이네. 그거 우리 정윤이가 맡아보는 게 어떻겠니? 그냥 꺼내보는 말이 아니라 나랑 정윤이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실보다 득이 되는 게 더 많더라. 너도 잘 생각해보렴. 내가 아직 어리잖아. 한식장은 늙은 사람들만 좋아한다는 편견 깰 수도 있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도 곁들여서 퓨전 한식당으로 만들 수도 있지 않겠어? 식당도 마찬가지고. 옷가게나 카페 등등 모든 가게가 같은 컨셉으로만 밀고 나가면 결국은 단골 장사밖에 더 되겠니? 새롭게 아이디어를 내고 발전을 해야 새로운 사람들도 찾아오는 거지. 네? 아가씨가요? 아가씨가 이런 일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식당이라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가씨 음식할 줄 모르시잖아요. 작은 식당도 아니고 부지가 꽤 큰 식당인데 어떻게 혼자서 운영을 하시려 해요? 저희 엄마도 혼자 운영하시기 벅차하셨던 곳인데. 어머, 얘는 꼭 이렇게 일자운적으로만 생각한다니까? 아니, 정연이가 음식을 못하면 식당 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니? 사돈이랑 같이 오래 일하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분들 그만두실 때까지 시간도 남아있잖아. 그 시간 안에 배울 거 배우면 되지 않겠어? 정 안 되면 내가 도와주면 되지.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 저희 부모님이 정성으로 키워오신 건데 회사 한번 안 다녀보고 사회생활 한번 해보지 않은 아가씨한테 어떻게 가게를 맡겨요? 제가 불안해서 제 일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언니, 이 말은 진짜 서운하다. 회사 안 다녀본 사람은 장사하면 안 된대요. 그런 사람들이 더 잘할 수도 있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제가 못할 거라고 장담해요? 그리고 젊은 사장이 있다고 소문이라도 나봐요. 남자 손님들이 늘어나는 게 당연하지. 그냥 젊은 것도 아니고 완전 귀엽고 이쁜 젊은 여사장이잖아요. 원래 이런 마케팅도 해야 하는 거예요. 언니네 부모님처럼 나이 있는 사람들이 운영하면 가게 분위기도 올드해지는 거라고요. 젊음 하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가씨. 저희 부모님은 연세가 있어서 가게에 어르신분들만 오셨었나요? 그건 나이랑은 상관없어요. 보세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포기하세요. 정인이 너 그렇게 초칠 거면 가만히 있어. 사돈이 젊은 손님들도 얼마나 많이 갖고 계셨는데. 아이고, 얘 나이야. 다른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맡기느니 가족이 낫지 않겠니? 가족끼리 서로 믿고 도와주면서 사는 거지. 설마 우리가 사돈으로 가게를 망하게 하겠니? 원래 사람 한번 잘못 들이면 패가망신하는 지름길이랬어. 모르는 사람 하나 잘못 끌어들여서 사돈어른이 일궈오신 그 큰 가게를 홀라당 날려먹을 생각이 아니라면 내 가게 마냥 전모덩이까지 끌어모아서 할 거니까 한번 믿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니? 맞아요, 언니. 제가 지금까지 사회생활 안 해봐서 철없게 장난만 치고 다녔던 거지. 막상 제 일 맡아서 하면 엄청 잘할걸요? 누구보다 진지하게 잘할 수 있어요. 진짜 언니가 못 믿겠으면 불시에 찾아와서 감시해도 되고 CCTV로 감시해도 좋아요. 나 원래 그런 거 극혐하는데 언니가 워낙에 날 못 믿어하는 것 같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내 의지가 이 정도다라고 보여주려고. 여보, 당신도 알고 있었어? 내가 알았으면 당신한테 미리 말했겠지. 나도 지금 처음 듣는 거야. 이런 말을 하려 했으면 나한테 미리 상의를 했었어야지. 다짜고짜 집으로 찾아와서 얘기하면 내가 뭐가 돼? 내가 당신한테 할 말이 없다. 그럼 당신도 나랑 생각 같지? 아가씨 말씀하시는 거 봐. 아직도 철들려면 멀었는데 어떻게 뭘 믿고 가게를 맡겨?
솔직히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당신도 알다시피 이걸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 어머님하고 아가씨께 기대만 심어주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나도 많이 당황스럽고 가볍게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지. 당신 마음 100% 이해해. 근데 여보, 나도 엄마랑 정연이 말 듣고 계속 생각해봤는데 나도 차라리 가족한테 맡기자는 거에 찬성이야. 솔직히 우리가 장모님 가게를 맡을 여건이 안 되잖아. 모르는 사람한테 맡기는 건 너무 싫고.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믿어? 장모님이 얼마나 공을 들여오신 가게인데. 그래서 말인데 정말 눈 딱 감고 속는 셈 치고 믿어보자. 만약 정연이랑 우리 엄마가 제대로 못하면 내가 책임지고 그만두게 할게. 정연이도 사회생활 한번 안 해봐서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지만 옆에서 잘 이끌어주면 더 잘 습득하고 배울 수 있을 거야. 원래 새 도화지에 그리는 게 잘 그려진다잖아. 당신까지. 당신이 정말 책임질 수 있겠어? 약속할게 여보. 우리 엄마랑 정연이를 못 믿겠다면 나를 한번 믿어보는 게 어때? 당신도 자기 사업하니까 당신보다 내가 더 시간이 많잖아. 그때마다 틈틈이 장모님 가게 가서 도와주고 잘 지켜볼 테니까 날 믿고 한번 맡겨봐. 당신도 얘기했잖아. 음식 맛이 바뀌면 손님들이 가장 먼저 알아차릴 거라고. 그럼 소문 퍼지는 거 시간 문제야. 어머님하고 아가씨가 우리 엄마 음식 맛을 안다고 해도 똑같이 재현해내실 수가 있겠어? 엄마랑 정연이가 장모님 식당에서 밥을 한두 번 먹은 것도 아니고 또 장모님께서 당신한테 레시피도 많이 알려주셨잖아. 당신이 알려주면 그대로 만들게 하면 되지. 그리고 정연이가 맡으면서 젊은 사람들 입맛에 맞게 바꿀 건 바꾸고 한다니까 굳이 장모님의 맛만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걸 토대로 하되 뺄 건 빼고 추가할 건 추가하면 되니까. 어머, 얘 나이야. 사돈 음식 맛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못하겠니? 직접 식당에 가서 먹은 적도 많고 사돈이 명절이든 생일이든 무슨 날만 되면 음식해서 보내주셨는데 그렇게 맛있게 먹어놓고 기억도 못하면 사람도 아니지. 정인이는 사돈 음식이라면 눈 뒤집어 까고 배불러도 꾸역꾸역 밀어넣기 바쁘더라니까. 그럼요 언니. 언니네 어머니 음식 솜씨에 내가 푹 빠져서 그거 아니면 먹지도 않아요. 그렇게 좋아하고 많이 먹었는데 처음엔 맛이 다르더라도 점점 기억에 맞춰가면 금방 똑같아질 거예요. 내가 입만 살았잖아요. 그 입을 한번 장점으로 살려볼게요. 그래 나이야. 우리 못 믿겠으면 정균이 믿으면 되잖니. 우리가 아예 가게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버는 돈 다 갚겠다는 것도 아닌데. 남 좋은 일 시키지 말고 힘든 때일수록 가족끼리 뭉쳐서 서로 도와주고 힘이 되자는 거야. 나도 염치가 있는데 사돈 가게를 망하게 하면 어떻게 네 얼굴이랑 사돈 얼굴을 보겠니? 아무 생각 없이 뱉는 게 아니고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고 말하는 거야. 맞아요 언니. 내가 평소에 좀 장난기가 좀 많아서 매사에 웃고만 있지만 나도 이제 더 이상 어린애도 아니고 사회생활 시작해야 하는데 이왕 시작할 거 가족들하고 시작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렇게까지 말하고 부탁하는데 안 된다고 하면 나 정말 언니한테 실망할 것 같아요. 언니, 내가 진짜 잘할 테니까 믿어줘요. 지금까지 매일 철없는 애처럼 다녀서 언니가 이러는 거 이해하는데 그 모습만 보고 기회도 안 주면 어떡해요. 기회를 줬는데도 못 잡았으면 뭐라 해도 상관없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네? 언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저 정말 정균씨 믿고 알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알겠다고 해도 솔직히 어머님이랑 아가씨 믿기는 힘든 거 아시죠? 제가 말 안 해도 아실 거라 믿어요. 저희 부모님이 평생을 바쳐서 일궈오신 가게예요. 엄마가 아프시고 나서 엄마의 피와 땀이 다 묻어져 있는 가게라 저한테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끼는 가게니까 꼭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제가 엄마가 주신 레시피 알려드리고 그 맛 찾을 때까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대신 다른 곳에 유포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 내가 그걸 모르겠니? 그리고 그게 장사의 비법인데 누구 좋으라고 다른 곳에 풀겠어. 넌 별 걱정을 다 한다. 으이그, 그렇게 걱정되면 계약서에 유포 금지라고 쓰든지. 고마워요, 언니. 말 부를 게 없어요. 나 당장 친구들한테 사장 됐다고 자랑해야지. 친구들도 언니네 어머니 식당 너무 좋다고 맛있다고 칭찬만 하고 그랬는데 그 식당을 내가 운영하게 될지 아무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다들 부러워하겠다. 그런 깨방정 떨지 말고 진짜 목숨 바친다는 각오로 열심히 해. 넌 진짜 못하기만 해봐. 오빠가 너 머리채 잡고서라도 끌고 나올 줄 알아.
알겠어? 알았다고. 이건 뭐 오빠가 아니라 잔소리꾼이야. 오빠도 한번 믿어보자 했으면 동생한테 좀 칭찬도 해주고 좋게 좋게 하면 안 돼? 아휴, 말이나 못하면 나이 같은 언니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잘 하라고. 나 믿어줘서 고마워, 여보. 내가 정말 약속 꼭 지킬게. 나이야, 고맙다. 그래, 정인이 내가 걱정 안 되게끔 잘 옆에서 힘이 되어줄 테니까 넌 네 일이랑 사돈한테 더 신경 써. 딸 좋다는 게 뭐겠니? 암만 아들이 많아도 딸 하나가 더 좋은 거래잖니. 그렇게 엄마 마음 생각하고 챙길 줄 아는 딸이 옆에 있으니 사돈도 곧 좋아지실 거다. 네, 어머님 잘 부탁드릴게요. 무슨 일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아가씨도 정말 제가 어렵게 고민하고 가게 내어드린 거니까 열심히 하셔야 돼요. 1년 뒤. 엄마가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니까 더 욕심나서 그런지 병원에만 붙어있고 어머님이랑 아가씨한테 너무 신경을 못 써드렸네. 당신이 나 대신 잘 도와드리고 있지? 그럼.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란 말도 있는데 뭐.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 연락 없는 거 아니겠어? 덕분에 장모님한테 집중해서 좋아지신 게 아닐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조만간 가게 한번 들러서 힘내시라고 응원도 할 겸 맛있는 거 좀 사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 잘 좀 해달라고 뇌물이라도 드려야겠다. 내가 계속 도와드려야 되는데 맡겨놓고 너무 나몰라라 하면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겠어. 가게를 간다고? 갑자기 오늘따라 왜 이렇게 가게 얘기를 해? 뭐야? 당신이 그렇게 놀라니까 내가 더 당황스럽네? 내가 가게에 가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어? 왜 이렇게 오지 말라고 그래? 방해 안 하고 잔소리도 안 하고 정말 주전부리할 것들만 주고 응원만 하고 올 거야. 에이, 당신 바쁜데 뭐하러 그렇게까지 해? 그러지 않아도 내가 다 알아서 하고 있어. 커피며 간식이며 늘 떨어지지 않게 채워두는데 뭐. 내가 더 신경 쓸 테니까 그러지 마. 그럴 시간에 나랑 집에서 시간 좀 보내자. 우리 여보랑 오붓한 시간 보낸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 으이그, 하여튼 시키지 않아도 잘한다니까. 나도 당신이랑 언제 둘이 시간 보냈는지 모르겠네. 나도 당신이랑 바람 쐬러 가기나 하면 좋겠다. 난 그냥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서운해하실까봐 그렇지. 처음엔 그렇게 못 믿어했으면서 막상 가게 맡기고 나서 얼굴도 안 비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 아니야. 당신 바쁜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 오히려 오면 당신 신경 쓰느라 안 하던 실수하고 당황할걸? 그러니까 알아서 잘 하겠거니 하고 믿어주고 응원은 속으로 하면 되지 뭐. 그니까 굳이 잘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챙기려 하지 말고 당신이나 더 챙겨. 알겠어. 고마워 여보. 다음 날. 어머님, 아가씨, 저 왔어요. 어머머, 나이야.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니? 제가 너무 맡겨만 놓고 찾아오지도 못해서 죄송해요. 그래서 일하시면서 드실 수 있는 주전부리들이랑 커피랑 과일들 드릴 겸 서프라이즈로 놀래켜드리려고 왔어요. 근데 왜 이렇게 가게가 한산해요? 일하시는 분들은 어디 계시고요? 손님도 없네요? 그래도 연락은 좀 하고 오지. 그럼 너희 먹을 것들 좀 준비해놨을 텐데. 우리도 조금 리프레시할 때가 온 것 같아서 메뉴들도 수정할 부분이 있지는 않나 조금 점검의 시간을 가지는 중이라 이렇단다. 아무리 리프레시 기간이라고 해도 누가 보면 장사 안 하는 가게인 줄 알 것 같은데요? 손님이 없어도 너무 없는데?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 아니죠? 에이, 언니,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오늘만 그런 거예요. 언니가 우리 가게랑 기운이 안 맞나 보다. 하필 언니 오는 날이 손님이 없는 날이네. 이제 가게도 주인이 누군지 아는 거지. 가게도 사장 탄다고 하지 않니? 사장도 기운이란 게 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얼마나 바쁘든지 밥 한 술 못 두고 일만 했다니까? 아, 그래요? 그럼 일하시는 분들은 어디 가셨어요? 메뉴 수정이면 직원분들도 같이 해야 좋지 않을까요?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그게 훨씬 편하실 텐데. 아, 지각은 밥 먹듯이 하고 손님들한테 친절하지도 않고 실수만 하길래 그만두시라고 했어요. 손님들한테 컴플레인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내일부터 또 다른 직원 구하려고 면접자들 추려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이랑 아가씨한테 맡기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직원 문제 같은 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저도 그런 부분은 알고 있어야죠. 직원분들 처음 오셨을 때 제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그러시지 않으실 것 같은데. 원래부터 계시던 분들 소개로 오신 분들이라 성실하게 일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 정말 무슨 사정이 있던 건 아닐까요? 왜 그러신 건지 이유도 물어보셨어요? 아우, 예, 당연하지. 우리가 직원을 먼저 다독이고 챙겨야 하는 걸 모르겠니? 다 들어도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변명이랍시고 주저리 투정을 부리는데 참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만두라고 한 거다. 좋게 회유도 하고 다독여 봤는데도 말을 들어먹어야지. 내 입만 아프다가 포기했다. 왜요? 뭘 하시는데요? 언니 들으면 화만 날 거예요. 엄마랑 저도 사람 때문에 너무 고생하다가 이제야 좀 벗어났는데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데 굳이 들어야 돼요? 응원해주러 왔다면서 그런 것만 물어보고 그런 거 간섭하고 트집 잡으려고 왔어요?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응원하러 온 거예요. 두 분이서 알아서 잘 하셨겠죠. 원래 직원 관리가 힘든 거잖아요. 다들 내면 같지 않고. 그쵸? 고생 많으셨겠다, 정말. 아유, 말도 마라. 내가 정말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으면 흰머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겠니? 내가 처음에도 말했지. 사람 한번 잘못 들으면 개고생이라고. 직원 다루기도 이렇게 힘든데 이 가게를 아예 맡겼다고 생각하면 어우, 상상하기도 싫다, 싫어. 정말 그러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언니, 아직도 언니네 어머니 가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맡겼으면 우리가 결정한 거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따라주세요. 아직도 하나하나 언니한테 일일이 보고하고 허락받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 아가씨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전 정말 그럴 뜻이 아니라 원래 사람 하나 바꾸면 처음부터 다시 알려줘야 하고 손발도 다시 맞춰나가야 하는 게 시간도 꽤 걸리고 힘드니까 걱정돼서 물어본 것뿐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넌 왜 이렇게 걱정이 많니? 어련히 알아서 잘 할까? 저기요, 사장 없어요? 사장 나와! 어머,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이네요. 그만두셨다고 얘긴 들었는데 여긴 어쩐 일이세요? 하, 처음에 면접 볼 때만 계시더니 이제 가게 넘겼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얼굴 한번 안 비추시더니 이제야 나타나셨네요. 이렇게 사람 들이자마자 가게 넘길 줄 알았으면 애초에 지원하지도 않았지. 어떻게 책임감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퇴직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급여 계산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언제 입금하냐고. 진짜 끝을 보겠다는 거야? 내가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다시는 오고 싶지도 않았어도 끝마무리까지 더럽게 하니까 참다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아니, 화가 많이 나셨는데 진정 좀 하세요. 무슨 일이 있으셨길래 다짜고짜 그만둔 가게를 와서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도 이해가 안 가는데. 저한테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내가 틀린 말 했어요? 저기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고나 이러세요? 세상에, 사람한테 일을 시키려면 돈을 줘야죠. 내가 무슨 현대판 노예도 아니고 무급으로 왜 이 사람들 뒤치다거리까지 해야 되냐고요? 가게가 지들 거면 다야? 이 세상 사장들, 주인들이 다 그쪽들처럼 하는 줄 알아요? 내가 지금까지 여러 군데서 일을 해봤지만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은 처음 봅니다. 아니, 이 옆에 내가 찍소리 없이 나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뭔 구구절절 말이 많아. 정말 이래서 함부로 사람한테 잘해주면 안 된다더니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저희가 뭘 어떻게 했는데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게 바로 이 꼴이지, 이 꼴이야. 어쩜 이렇게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뻔뻔하기 짝이 없네. 저기요, 솔직히 원래 사장님이 워낙에 사람이 좋았다는 걸 들었어서 일하겠다고 지원한 건데 갑자기 아프시다고 가게에 못 나온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이 잠시 도와주시는 거니까 같이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수긍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가게 넘기고 나몰라로 할 줄 알았으면 내가 미쳤다고 알겠다고 했겠어요? 아니,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정말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아까부터 왜 자꾸 가게를 넘겼다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가게를 넘겨요?
모르는 척 하실 거예요? 원래 사장님이 아예 가게 넘겼다면서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식당도 접을 거고 다른 걸로 바꾼다면서 그만두라고 했잖아요. 뭐 지금까지 자락이라도 했으면 말을 안 하지. 직원들 개돼지 취급하면서 월급날 어기는 건 기본이고 재료 중에 유통기한 지난 것들 버렸더니 그 아까운 걸 왜 버리냐면서 그렇게 돈을 함부로 쓰니까 이런 데서 일하는 거라면서 무시하고 밥이라도 챙겨주면서 12시간, 13시간 넘게 일을 시키든가 직원들이 먹는 게 뭐 그리 아까워서 밥 가지고 눈치 주니까 나가서 사 먹으면 한 푼 두 푼 모을 생각은 안 하고 밖에서 사 먹고 싶냐고 또 뭐라 하고. 내가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그렇지 않아도 그만둘라 했어. 근데 이딴 식으로 내쫓아도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증거를 대라고 정말 가게 넘겨받은 거 맞냐고 그랬더니 계약서라면서 떵떵거리면서 보여주기까지 했는데 그 계약서 써준 사람이 이런 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어쩜 끝까지 이렇게 사람을 바보 취급을 하고 무시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정말 저희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그러셨다고요? 전 그런 걸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란 거예요? 어머머 기가 막혀서 정말 자칫 잘못하면 나까지 속아서 넘어가겠네. 저기요.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오리발을 내밀 수가 있어요? 그딴 식으로 행동을 했으면 발뺌은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가족이면 다 같은 한 통 속일 텐데 당신만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고. 아이고 미치려면 혼자 곱게 미치지.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는. 아니다 나이야. 가족들 말을 믿어야지 딴 사람 말 믿으려고 이러니? 가족인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데 계속 저런 미친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들어주고 있니야. 뭐 초반에나 가게에 있었지 그 후로 붙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이 말하지 마요. 그럼 그 계약서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 아, 제가 저희 엄마 간병을 하느라 좀 자리 잡은 것 같아서 그때부턴 가게에 안 나오고 엄마한테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잘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건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아, 언니, 저딴 말을 믿어요? 왜 자꾸 듣고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줌마, 사장은 나라니까요? 나한테 얘기하면 되지 왜 이 사람한테 굳이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계속 구걸이라도 하면 동정이라도 해줄까 봐? 아유, 정말 뚫린 주둥이라고 말이 어쩜 저렇게 싸가지 없이 뱉는 거지? 딱 봐도 어려 보이던데 어른한테 못하는 말이 없네. 계약서까지 들이밀면서 니들이 그렇게 원하는 증거 가져왔으니 찍소리하지 말라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뭐 그리 말이 많냐면서 소리쳤잖아요. 여기서 언성 그만 높이시고 그 계약서 저도 좀 보여주시겠어요? 나야, 내가 가게 오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바쁠 텐데 뭐하러 여기까지 와. 혹시나 싶어서 오늘 와봤더니 이 상황은 또 뭐고. 당신도 알고 있었니?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가게에서 어떻게 하셨었는지? 가게 넘겨받았다는 소린 뭐야? 속일 생각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 당장. 남자 사장님도 오셨네. 남자 사장님이 말 좀 해보세요. 저한테 계약서 들이밀면서 이제 상황 파악했으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 윽박 질렀어요? 안 질렀어요? 어머머, 이 아줌마는 또 왜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는 정윤이한테 화살을 돌리고 난리니?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물어보면 애가 어떻게 말을 하겠어? 모르긴 뭘 몰라. 내가 여기서 뭐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인정을 할 거야? 어머님, 직원분 보여줬다는 계약서 저도 보여주세요. 그렇게 당당하게 나오시는 데엔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제가 가게 다 뒤져서 찾아오기 전에 당장 가져오세요. 그리고 당신은 내가 이렇게 좋게 물어볼 때 말해. 이래서 나보고 계속 가게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런 거야? 내가 알면 안 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끝까지 꽁꽁 숨기려고? 당신 말 듣고 어머님 아가씨가 어련히 알아서 잘하시겠지 하고 믿고 놔뒀어. 근데 내 귀에 이런 소리까지 들리게 해? 아, 진짜 짜증나서 못 해먹겠네. 그놈의 갑질 지겹지도 않나? 아니, 막말로 아픈 사람 대신에 우리가 맡아준다고 했으면 고맙다고 절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계속 하나부터 열까지 간섭질하는 건데요. 언니가 아직도 이 가게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가게를 넘겨준다고 했어요? 저희 엄마가 넘겨준다고 한 적이나 있어요? 네, 넘겨주신다고 했는데요? 언니,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지도 않고 왜 엄만 우리한테 이렇게 소리 지르고 화를 내요?
아, 또 치매 끼도져서 기억 못하시려나? 기억 못해도 어쩔 수 없죠. 아픈 걸 누구 탓을 할 거야. 암튼 언니네 어머님이 넘겨주시겠다고 서류에 도장까지 찍었으니까 더 입 아프게 말하지 말고 따지려면 엄마한테 가서 따져요. 자, 여기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계약서다. 됐냐? 눈이 있으면 똑바로 봐. 이게 뭐야? 정말 계약서가 있다고? 아니, 이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내가 정말 이 말까지는 안 하려 했는데. 나희야, 요즘 한정식이 인기나 있겠니? 젊은 사람이 넘겨받은 만큼 그 기대에 충족시키는 걸로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고리타분하게 언제적 한정식이야? 아휴, 애가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몰라서 어떡하려고 그러니? 사돈도 다 인정하고 우리한테 다 넘기기로 했는데 왜 사돈한테 안 따지고 우리한테 따지니? 저희 엄마가 인정을 하고 넘겼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저한테 말도 없이 하셨겠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온전하시지 않는데 그런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도장까지 찍으셨겠냐고요? 아니, 그게 나야.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말할게. 장모님 돌아가시면 어차피 우리가 물려받을 거잖아. 그래서 미리 받아둔 거야. 나중에 하려 하면 정신없는 와중에 가게까지 어떻게 신경을 쓰겠어. 그래서 미리미리 하는 게 모두한테 좋으니까 그런 거지. 뭐라고? 당신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야? 어떻게 당신까지 나를 바보로 만들 수가 있어?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왜 멋대로 생각하고 행동을 해? 그래, 어머님이랑 아가씨는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다고 치자. 그럼 나한테 당신 믿고 맡겨보자고 하면서 설득한 것도 열심히 하니까 가게 찾아가지 말라고 한 것도 다 이것 때문이었던 거야? 나 모르게 엄마한테서 가게 받아내서 꿀꺽하려고? 왜 그렇게만 생각해? 어차피 장모님 돌아가시면 이렇게 됐을 텐데. 나중에 하든 지금 하든 똑같이 일어날 일이었는데 왜 화만 내는 거야? 그리고 우리 엄마랑 정연이가 가게 받아서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 지금 그런 말이 아니잖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지금 우리 엄마가 죽지도 않았는데 미리부터 받았다고? 지금 빨리 죽으라고 기도하는 거야, 뭐야? 그리고 당신은 이러면 안 되지. 우리 엄마가 얼마나 아프신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뒤에서 사람 속여가면서 가게 빼돌리는 건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이지. 들어주려고 해도 너무 사연팔이 아니에요? 아니, 가망이 없는 거에 왜 이렇게 목숨을 걸어요, 언니? 언니네 어머니가 정말 나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사람도 못 알아보고 대소변 가리지도 못하고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기만 하는데 어차피 돌아가실 날 얼마 남지도 않았으니까 미리미리 해놓은 게 뭐가 문제라고?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봐요. 그래 얘, 원래 이런 건 미리미리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니? 그리고 네가 맡아서 하지 못할 거 빈 건물로 냅둘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한다 하면 가족인 우리 정연이가 맡아서 하는 게 100번, 1000번 낫지.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엄마가 계약서 작성하고 도장 찍었다고 쳐요. 그 내용이나 제대로 알고 있겠어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겠어요? 이게 정말 우리 엄마의 의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가서 받아온 건데요? 아, 그게 나랑 정연이가 뭐? 나 속이려고 하지 마. 우리 엄마가 그걸 알겠다고 할 사람이 아닌데? 대체 어떻게 했길래 도장까지 받냐고. 언니랑 비슷하게 옷 입고 머리도 똑같이 하려고 가발 쓰고 갔더니 바로 언니를 알아보시던데요? 날도 못 알아보는 놓친 애한테 도장 받는 게 뭐가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우리가 도장이나 서류를 위조한 것도 아니고 언니네 엄마가 직접 얘기 듣고 알겠다고 하면서 도장까지 친히 찍어주신 거니까 괜한 사람 붙잡고 뭐라 하지 말아요. 솔직히 내가 아무리 비슷하게 꾸민 것 같다고 해도 속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가기엔 너무 사치 아닌가? 야, 넌 싸우자고 덤비는 거냐 아니면 좋게 풀자는 거냐? 그딴 식으로 말할 거면 입이나 다물고 있어. 여보, 당신 바쁘니까 정연이 데리고 가서 말했지. 나 혼자 가는 것보단 나으니까. 다행히도 정연이 당신인 줄 알고 바로 알겠다고 하시면서 도장까지 꺼내주셨는걸? 당신이 할 일 하나 줄여준 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냥 우리가 미리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야, 이 미친놈아. 그걸 지금 말이라고 뱉어대냐? 그거 사기야. 엄마 아픈 거 이용해서 사람 구분 못하는 거 다 알고 아가씨 데려가서
나인 척 사람 속여서 받아온 거잖아. 그게 지금 자랑이라고 나한테 당당하게 짓거리는 거야? 아니, 사기라니? 이게 어떻게 사기가 되니? 시간 없고 늘 바쁜 너 대신 가게 받아줬다는데 왜 이렇게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예, 까놓고 말해보자. 가게가 그렇게 아깝니? 우리가 다 같은 가족인데 누가 가지면 뭐가 어때서? 정현이나 너나 아무나 받으면 어떠니? 가족이 가족 챙겨주는 게 뭐 그리 잘못된 거라고. 사돈이 뭘 주든 간에 너랑 정윤이는 부부 사이 아니니? 그럼 다 부부 공동 재산인데 정윤이 목 있는 게 당연하고 제 동생인 정윤이한테 주겠다면 너가 무슨 자격으로 이래저래라야. 네가 받던 우리 정윤이가 받건 다 똑같은 거 아니냐고. 제가 괜한 기대를 했네요. 말이 통하지 않는 짐승들한테 사람 말을 했으니 알아들을 리가 없죠. 공동재산이고 나발이고 돌아가시지도 않는 엄마한테 사기치면서 가게 뜯어오는 건 정상이 아니에요. 어머님이랑 아가씨 믿지 못하는 게 서운하다고 늘 그러셨죠? 이런 개념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믿을 수 없단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럴까봐 처음부터 맡기고 싶지 않았고 반대했던 거라고요. 아가씨는 아직 덜 자라서 그렇다 쳐도 드실 대로 드신 어머님까지 이러시면 안 되죠. 딸이 개념이 없으면 엄마가 책임지고 말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엄마랑 나한테 개념 없다고 한 거예요? 언니, 우리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시어머니랑 시누이한테 어떻게 개념 없다고 짐승들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언니도 그렇게 시댁 무서운 줄 모르고 기어오르는 거 다 아픈 어머니한테 배워왔나 봐요? 심보가 그렇게 못됐으니 엄마가 치매나 걸리지. 좀 착하게 살지 그랬어요? 그리고 이미 가게가 우리 건데 이제 와서 그렇게 한들 뭐가 달라져요? 정신 좀 차려요, 언니. 이 가게의 주인은 나고 언니 지분 따위 없어요. 알겠어요? 역시 덜 자란 머리로 할 수 있는 생각은 이게 다인가 보네요. 그쪽들이 그렇게 말하던 가족이라는 이유로 아무리 머리끝까지 기어오르더라도 꾹꾹 참고 넘어갔는데 이젠 정신들게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말할게요. 치매 환자는 유언 능력 없는 거 알고 계세요? 질병이나 노령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성년 후견 제도라는 게 생겼는데 저희 엄마의 후견인은 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도장을 찍던 지장을 찍던 그 서류는 효력이 없어요, 어머님 아가씨. 뭐? 그게 무슨 개소리야. 내가 법을 알기나 해서 어려운 말 써댔니? 그냥 있어 보이게끔 찌꺼리면 우리가 쫄아서 물러날 줄 알고? 제가 그런 준비도 안 해놓고 그쪽한테 이 피 같은 가게를 내어줬겠어요? 전 당신들처럼 머리가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 늘 항상 보험은 들어놓고 일을 벌려요.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면 성년 후견인이 법률행위 및 재산, 부동산, 의료, 교육 등등 모든 사무 처리를 행하는데 그 가게를 넘겨준다는 서류, 저랑 작성하신 거 아니죠? 저랑 얘기하신 거 아니죠? 그럼 저희 엄마를 설득하고 동의를 받았다 해도 무효화되니까 없던 일이 되네요? 오빠,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난 오빠 말만 믿고 했는데 이게 무효화가 된다니. 가만히 있지 말고 말 좀 해봐. 나야, 너 언제 이런 걸 준비했었어? 나한테 바쁘다 정신없다 했던 건 다 거짓말이니? 날 믿는다고 했잖아. 믿는다고 해놓고서 뒤에서 이렇게 준비해놨던 게 진짜 소름 돋는다. 조용히 해. 어떻게 앞에선 우리 엄마랑 나를 위하는 척 가진 위선은 다 떨은 놈이 내 말 들으니까 상황 파악이 좀 되나 보지? 내가 널 왜 믿어? 어차피 그 엄마의 그 자식일 텐데. 네 가족이 다 졌다구인데 내 남편이라는 이유로 널 믿고 이런 큰일을 결정했을 것 같아? 우리 엄마 아프기 시작한 후로 이미 변호사도 선임되어 있고 성년 후견인을 나로 지정해놨어. 그래서 엄마의 모든 건 내가 관리하고 결정해.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니네는 지금까지 뻘짓을 한 거다. 알겠니? 아, 그리고 의사 무능력인 환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사기쳤던 것도 포함이겠네. 너희 밑바닥 잘 받고 이게 끝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각오하길 바라. 지금까지 제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속는 셈 치고 한번 믿어보자는 심경으로 맡겼는데 물속에서 구해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네요. 이래서 사람은 함부로 도와주면 안 된다는 건가 또 한 번 깨닫게 됐죠. 남편과 시모, 시누이는 이건 말도 안 된다며 겁주려고 이러는 거라면서 법대로 하자고 떵떵거리면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러 다니는 거 같으니 제가 고소를 하면 실형까지 갈 수 있단 걸 알았는지 얌전히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제 뒤에서 그런 더러운 계획을 세우고 행한 남편, 아니, 그 자식과의 이혼 소송은 이미 처리가 되었고 한 톨도 빠짐없이 모든 죄를 묻고자 저희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해 진행 중입니다. 울고불며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반성한다고 비는 그전 시댁 식구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려 합니다. 저를 사칭하며 저희 엄마를 모욕한 것, 아픈 환자를 가지고 논 것, 환자와 보호자까지 농락하고 능욕한 사람 같지 않은 것들에게 자비란 없다는 걸 알려줘야죠. 엄마 가게는 제가 다시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몸이 힘들어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엄마의 피와 땀이 녹아있는 가게를 포기할 수도 없고 남에게 맡길 수 없으니까요.